그런 거를 따라 하다 보니까 투자가 잘 안 되는 거죠. 실패가 나중에 성공의 씨앗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어떤 사람 사기? 사람들이 그리고 많이 속는 줄 아세요? 부동산에서 이런 식이에요. 사실은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때 사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쉽게 말해서 돈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정TV의 저는 정민영. 노인혜입니다. 오늘 아주 유익한 방송으로 갑니다. 돈 좀 벌자. 이거 투자해야지. 이거 백날 이거 노동해서 벌어봤자 식비로 다 나가. 세게 오네. 식비로 다 나가. 아니, 오윤혜 씨, 비트코인 좀 사놨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비싸게 그리고 조금밖에 안 샀어요. 아. 그래서 이걸로 인생을 역전할 수는 없어. 한 달 식비로 쓰면 끝나. 이거 번 거. 아니, 진짜, 우리 되게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치. 부자 언제 될 수 있는 거야? 이분이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근데 이분부터 부자가 돼야 될 것 같아. 저분도 부자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네. 가장 좀 관심 있는 분야가 또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그치. 이 부동산에 있어서 1티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마음을 아주 잘 대변해 주시는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네. 이광수 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딱 뭔가 대중이 보기엔 너무 좋아. 근데 내 남편이면 싫을 것 같아. 편하지. 나도 그치. 나 같은 동감하는 바야. 왜냐면은 너무 이제 이미지가 되게 공적의 이익을 추구하시고 선을 지향하시고 이런 거 알겠는데 내 남편이면 약간 돈 되는 거 다 피해가는 느낌이야. 아, 그래서 최근에 제 아내가 좀. 오 네. 부부싸움? 아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회사를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나 봐요. 당연하죠. 억대 연봉에 그 좋은 이제 회사. 그동안 한 번도 말 안 하다가 최근에 저의 계획도 한번 물어보고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런 말을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은근히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저도. 왜요? 그래서 그 아내는 100번 참고 한 번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서 어제 100번 참고 진짜 결혼해서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뭐라고? 뭘요? 아, 나 요즘 스트레스 받는다. 너 때문에? 아니,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건 안 그건 하고. 아니고. 어떤 부담이 온다, 압박이 그러니까 온다. 제가 아무리 일 어렵고 직장 생활하고 뭐 애널리스트 할 때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이 일이 많아도 힘들다. 그런 얘기 했는데 어제는 처음으로 내가 좀 힘들다. 그 스트레스 좀 받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그러더라고. 저한테 저희가 결혼하고 처음 들어봤대. 저한테 그 말을. 그래서 제가 원인 파악을 했지. 제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랬더니 당신이 또 그런 말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걱정된다 이런 얘기 하니까. 나와가지고 어쨌든 좀 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요즘 유튜브에 여러 가지 출연하시고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도 잘 되고 있지만은 일단 안정적이지가 않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아, 일단 지금 돈이 안 돼요. 나오고 난 돈을 다음 못 벌어. 이후에 많이 바빠 보이시던데. 이러는 게 더 열받거든. 바쁘긴 바쁜데 돈을 못 벌어오면은 죽겠거든요. 네, 지금 오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제가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겠다. 그렇네. 제가 잘해야겠다. 둘 중에 하나라도 있어요. 시간이 있든가 돈이 있든가. 둘도 없어, 지금. 둘 다 없으니까 엄청 바쁜데? 소득은 돈을 못 입금되는 벌어요. 게 없어. 아시잖아요, 이 세계를. 제가 맞아. 뭐 아무리 뉴스공장 많이 나가도 그 돈이 되겠어요? 매불쇼 나가서 돈 얼마 되겠어요? 이제 안 되지. 이광수 위원님 그 자녀가 지금 몇 살이시죠? 자녀 이제 중학교 3학년하고 지금 돈 엄청 많이 들어갈 들어갈 때야. 초등학교 6학년. 한참 그 아내분도 일은 하시죠? 조금 이제 시작했어요. 원래 안 했는데 남편 때문에 하게 됐네. 진짜. 아니 무슨 일 하세요 그러면 아내분은? 그건 비밀. 그건 비밀이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저는 아내분이 같이 맞벌이 일하시는 줄 알았었어.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둔 거예요? 그쵸. 엄청난 결심이었네. 엄청난 결심. 근데 저는 네. 제가 그 결정할 때 좀 과감하게 결정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과감했어 진짜. 근데 그동안도 그랬고. 네.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그런 비슷한 흐름으로 이제 결정한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해야겠다 내가 이거를. 근데 이제 좀 전략을 좀 세워야 될까 봐. 아직 안 세우신 거예요? 지금 그 광순의 복덕방 어떻게 됐어요? 진짜 이것도 무료 배포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막 뭐라고 했는데 네, 이거부터가 아직도 마음에 안 진행 들어. 중이에요?
그럼요. 무료 배포? 그럼요.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다운 받으시는 거고. 그러니까 수익되는 일을 좀 시작하게 했어요. 헤어져. 뭐예요? 네. 뭐요?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레포트 같은 거 어디 올려서 유료로 좀 다운로드 받고 이런 거. 그러니까 무료는 따로 있고 또 거기에서 왜냐면 그 유료 콘텐츠는 그러면은 일반 대중들 상대라기보다는 좀 투자자들이나 그렇죠. 뭐 그런 관심 분들을 있으신 위한 거예요? 분들. 네, 네. 여유가 네. 좀 있으신 네, 분들. 그래서 일단 목적은 거기에서 쉽게 말해서 돈을 벌어야 네. 무료도 계속 할 수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럼 정산 받은 거 있어요? 이광수의 수익률은 안돼 아직 나중에 잘 되면 바뀔게. 아 진짜요? 네. 밝힐 수 없을 정도다. 이렇게 아내분의 속이 타 들어가네. 다 들어가는 제가 와중에 오늘 도움이 됐어요. 응원 댓글. 자, 응원 댓글. 신념이 너무 훌륭하세요. 이런 분을 왜 이제 알았을까요? 사람에 지쳐있는 요즘 보석 같은 분이신 것 같아요. 진정 빈부격차를 줄이고 싶어하는 감사한 분이다. 전세 사기 두려움 때문에 이사도 못 가고 있는데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오정TV에도 감사해요 라고 남겨주셨고 네. 경제 분야의 전문인들 대부분이 기업과 사용주를 위한 브로커 스피커들 뿐인 와중에 옳은 소리와 진실을 알려주시는 이런 분들이 계신 걸 우리는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라는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봐봐, 우리 다 이분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되고 네. 정말 약자를 위해 멋진 분이죠. 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쓰려면 이분이 힘과 권력을 가져야 돼. 맞아요. 이런 사람들은 힘과 권력을 이 욕망에 솔직하지가 못해. 항상 거리를 두려고 해. 나는 그게 싫어요. 그게 나랑 안 맞아. 근데 힘과 권력을 가지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도 있죠. 아 그래요? 그렇죠. 자기가 바뀌지 않으면 되잖아요. 내가 힘과 권력을 갖고. 근데 저는 가끔씩 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연봉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던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쉽게 말해서 제가 한 3, 4년 동안 연봉이 예를 들면 10배 좀 안 되게 증가했어요. 와. 엄청나죠. 어. 엄청나죠. 네. 여의도라고 하는데 증권계를 여의도에서 제가 손꼽히는 탑티어. 받았다고요. 근데 그랬던 남편이. 네. 근데 중요한 건 돈을 그렇게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욕심이 되게 커져요. 더 많이 받고 싶고. 예. 그리고 뭐냐면 그러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힘과 권력을 가지면 욕심이 더 많아지겠지.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제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서는 모르겠지만 돈을 엄청 많이 벌어. 그런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큰 줄기의 가치관이 180도 바뀌진 않아요. 정도는 있어. 조금 바뀔 수 있어. 하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는데 네. 저는 확률적으로 사람이 잘 되면 바뀔 경우가 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못 되겠다는 뜻은 아니고 네. 그래서 그걸 기피하는 근데 거예요, 뭐 스스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저는 그 욕망과 욕구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잘못됐다는 예, 말이 아니고 너무 좋죠. 저도 그런 어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 싶고 네. 모두 다 부자 됐으면 좋겠고 네. 그런데 못 벌고 안 벌고 이러겠다가 아니고 만약 돈이 많이 생기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까라는 측면에서는 좀 다른 생각이 든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저는 돈을 목표로 일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동안도 그래왔고. 본인의 어떤 그런 가치와 신념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시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돈이 벌게 되면 좋은 그건 거죠. 좋은 그건 제일 거고 좋은 거죠. 또 그래서 좋은 일에 그거를 쓰실 테고 쉽게 말해서 그거를 같이 갈 수 있느냐. 네. 그런 걸 제가 계속 모색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좋은 일도 하면서 돈도 벌 수 그치 있는 그치 그런 방향성. 지금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신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일들을 조금 찾았고 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변화하는 거죠. 저는 요즘 선거하잖아요. 네. 선거하면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막 국회의원 후보들 나오는데 잘난 분들만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공감이 공감 과연 능력. 있을까? 그런 게 좀 아쉬워요. 그럼 좀 어떤 사람들이 올라와야 될까요? 그러니까 공감하고 그런 경험도 많이 하고 아픈 경험도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그래야 그게 또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그렇죠. 테고 근데 우리는 우리보다 잘난 사람을 막 존경하고 맞아.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를 어느 학교 이끌어주기 나왔어? 원하고. 막 이런 거 보고. 그래서 막 돈 얼마 있어. 그러니까 투자에서도 진짜 웃겨요. 어떤 사람들이 사기 많이 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참 사기 사람들이 그리고 많이 속는 줄 아세요? 부동산에서 이런 식이에요. 딱 나와서 강사라고 해서 자기 10년 동안 아파트 10채 샀대. 네. 그 돈으로 얼마 벌었대 이런 그래서 날 사람들. 따라해. 그렇지. 그럼 다 부자 돼. 다 그러죠. 다 이러잖아요. 다 그런 식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열채 갖고 그 싶다고 사람들이 생각. 알려주는 정보와 네.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프로세스, 맞냐는 거죠. 나한테 도움이 되냐는 거죠. 그런 생각도 하지. 아파트가 10채나 있는데 이걸 왜 이 사람이 여기에 왜 또 시간을 들여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하긴 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운이에요. 진짜. 그래서 워렌 버핏도 왜 이렇게 주식을 잘하셨어요? 왜 이렇게 거부가 되셨어요?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운이 좋았대요. 나는 되게 럭키했다. 운이 좋았다. 가장 큰 운은 뭐냐면 미국에서 태어난 게 운이었다. 아, 그렇네.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주식이 가장 많이 올랐고 그치. 그래서 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을 할 때 또 경기가 엄청 어려워서 주가가 빠졌을 때 주식을 시작했거든. 그러면 사실 항상 그래요. 운이 좋았다고. 타이밍과 얘기해요. 운. 근데 잘 보면 그렇게 예를 들어서 부동산도 막 열채 갖고 이런 사람들 잘 보면 이상하게 뭐 예를 들어서 IMF 때 결혼해. 집 살 때 결혼해. 서프라임 때 뭐 예를 들어서 애를 낳아. 네. 그래도 돈 모으고 그냥 집 사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운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없지. 없죠. 네. 없죠.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다 그 운만 따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얘기하면 야, 너 당신 돈 얼마 벌었어요? 저기 집 몇 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많이 갖고 있으면 믿고 없다고 그러면 안 믿고. 사실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그 운이라는 것도 어차피 모든 그런 뭐 IMF 사태나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제공되는 환경이라고 주어진 표현 좀 그런데 환경이었지. 어쨌든 닥치는 그런 환경이지.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 자체에도 그걸 어쨌든 본인의 기회라고 삼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걸 또 흘러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잘 잡은 사람들의 어떤 안목 아니면 본인이 뭐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에 대해서 잘 선택하는 거 이런 걸 좀 믿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믿다 보니까 사기도 많이 당하고. 맹목적으로 그렇죠.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 때문에 저희가 4강도 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 공로가 되게 크잖아요. 근데 히딩크 감독한테 저희가 월드컵 우승해봤어?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 됩니까? 근데 최근에 그 감독 누구예요? 클린스만. 클린스만은 월드컵 우승도 해봤고 그치. 골도 많이 넣었어. 그래서 우리 감독만 하시면 가자 이게 되냐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재테크를 많이 따라해요. 그 내 사람이 집 얼마나 마련다. 갖고 있는지.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배울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은 맞지도 않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이 그거예요. 그런 어떤 변화가 오고 그랬을 때 내 집 마련 도와주기도 쉽고 그래야 보통 사람들이 돈을 벌 수 그쵸, 있으니까. 그쵸. 예. 근데 사람들은 항상 또 물어봐. 너 저보고 너 어디 살아? 너 돈 많이 벌었어? 그거 중요하지 않다. 제가 돈이 없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런 거를 따라 하다 보니까 투자가 잘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안 돼요? 꼰대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 10채 얘기 드렸죠.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10년 전에, 1000년 전에 한 채부터 사기 시작해요. 네. 근데 10채가 꼭 된 다음 강의도 하고 책도 써. 그치. 아이고, 한 채 살 때부터 해야지. 뭔가 확신이 필요했겠죠. 자기 투자에 대한 확신. 아니 그리고 보여주기가 필요하니까 집 한 채 가지고 이제 나 집 한 채로 돈 벌었어요는 강의가 안 팔리니까 10채 정도는 내가 투자를 잘해서 이런 레퍼런스를 당신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라는 셀링 포인트인 거지. 그렇죠. 근데 그거는 마케팅이지 진짜 도움이 안 된다는 그쵸, 거예요. 그쵸. 저는 진짜 네. 재테크나 아니면 투자에서 그리고 뭐 사마하고도 연관되는데 성공해서는 배울 게 없다고 봐요. 실패해서 배운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 투자에서 실패한 사람들. 오히려 그래 강의해. 나 진짜 빌라 잘못 샀다가 완전 죽을 그런 게 뻔했고 진짜 중요한 전세금 거예요. 날려서 죽을 근데 뻔했고. 우리는 성공만 얘기해. 삶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서는 배울 게 좀 많이 없다. 그렇네요. 실패해서. 그래서 실패에서 진짜 배울 게 많아요. 투자에서도. 우리 이광수 위원님이 한 투자 중에 가장 실패한 사례는 뭡니까? 없는 거 아니야? 없네. 실패. 진짜 궁금해요. 가장 실패한 거. 네. 어쨌든 본인도 부동산이든 실패가 뭐 있어야 주식이든 뭔가 하실 거 아니에요. 하죠. 투자를. 하죠. 가장 크게 보는 실패가 뭡니까? 솔직히 얘기 드릴게요. 네, 완전. 이것도 아내와 관련된 건데 이건 뭐냐면 욕먹겠다 또. 근데 궁금해요. 사실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오랫동안 이제 회사에 다녀서 일을 했잖아요. 근데 결혼하면서 이제 회사에 퇴직했잖아요. 네. 그래서 퇴직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아내 퇴직금? 네.
근데 전 증권사 다니고 네. 그리고 애널리스트야. 아내는 제일 먼저 누구한테 상의해요? 당연히. 남편한테 상의해요. 남편이 증권사에서 잘 나가는 애널리스트고 뭐 주식에다 부동산에다 꽉 잡고 하잖아요. 있는데. 근데 저는 그때 연봉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 네. 그리고 엄청 바빴어요. 네. 근데 이제 전화가 따르릉 오는 거예요. 제가 다니는 증권사의 지점에 간 거예요. 전 본사에 있으니까 제 지점에 가서 그 직원하고 상담한 거죠. 네. 그래서 상담하는데 직원이 이런 걸 추천해 줘. 아. 근데 이거 어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유 나 바쁜데 그냥 직원이 추천해 주는 거 해. 해. 퇴직금을? 야, 너무 무책임하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냥 그거 믿고 한 거죠. 네. 그런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 그게 뭐였어요? 채권에 회사채에 채권에. 투자했는데. 채권이 아. 회사 그러니까 회사채 웬만하면 안 부도 안 안 나요. 나잖아요. 근데 부도가 났어요 회사가. 에? 그러니까 사실은 역설적으로 뭐냐면 제가 잘못한 거지. 아. 그랬더니 퇴직금이 날라갔으니까 아내가 미쳐버리지. 너무 불안하시겠다. 아니 다른 돈도 아니고 자기가 맞아. 일생 동안 거기 열심히 일해서 한 건데 거기다가 남편이 뭐 투자 잘한다고 뭐 그래. 남들한테는 막 왜 그랬어요? TV 뭐 신문에 나와서 그렇게 갑자기 화가 나네. 잘난 척하더니요. 결국- 막상 자기한테는 와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었죠 그때가 아직도 기억나지. 너무 힘드네. 진짜. 근데 제가 딱 그랬어요 눈을 보고 네. 내가 금방 복구해 줄게. 네. 딱 그랬는데. 그래서 바로 6개월 만에 복구해 줬지. 아, 다행이네. 제가 하면 한다. 아. 하면 한다. 그래서 저를 이제 좀 믿게 됐지. 어. 근데 어쨌든 가장 큰 실패. 거의 빵원이 채권 됐으니까. 투자. 아내 퇴직금. 망했으니까 회사가. 야. 와, 그러면 그때 진짜 바빠서 그랬던 거예요? 제가 뭐 일을 하면 다른 게 신경을 잘 못 써요. 아, 너무 싫다. 너무 남편으로서 너무 싫죠. 너무 꼴배기 싫다. 다른 투자자들 배는 불려주고 그러니까. 정작 아내의 이게 곧 퇴직금은 우리의 재산인데. 꼴백이 그렇게 꼴백이 너무 쓰진 않았어. 왜냐면 매달 막 통장에 확 찍혀주니까. 아니 그래도 내 돈을 불려줘야 되는데 그럴 줄 알고 이 남자랑 결혼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가장 큰 실패였죠. 아, 그게 이제 가장 큰 마음에 실패담이었고. 아직도. 우리 오윤혜 씨의 저도 실패담. 실패해서 배운 게 뭐냐면은 제가 신혼 때 신축 빌라를 사버립니다. 덜. 아, 빌라는 사면 안 되거든요. 그게 내 인생의 최대의 실패야. 우선 그 신축 빌라라는 거에서부터 깨림직하죠. 네. 이사할 때쯤에 벽지를 뜯어보니까 곰팡이가. 아. 그때 우리 고양이가 어느 지역이었어요? 신축 빌라. 강북 쪽이었어요. 네. 그 고양이가 남모른 피부병에 계속 걸리는 거야.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사하고 나서 피부병이 다 났어. 그러니까 얼마나 날림으로 지었는지. 그리고 이게 팔립니까? 이걸 당장 팔아야 되는데. 상승기 때도 안 올랐어요? 이 친구는? 단 10만 원, 진짜 10원짜리 한 장도 안 올랐지. 아예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게 저희가 이런 게라고 말씀드렸죠. 아니요, 마음껏 하세요. 저 진짜 그때 죽다 살아났으니까. 이런 게라는 아까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런 네. 상황. 이런 네. 이런 상황에서 네.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이 두 가지만 상황에서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를 놓쳤죠. 우선 청약. 응. 나는 아, 이미 청약이 이주택- 기회를 날려버렸구나. 나 애가 막 있는데도 야. 청약의 기회 날라갔죠. 네, 이게 몇 년도예요? 결혼하자마자니까 2015년도, 14년도, 15년도. 아니, 이때부터 서울 집값 쭉쭉쭉쭉 올라가잖아요. 근데도. 안 올랐어요. 2014년 때 샀고. 네, 그래서 한 3년인가 있다가 팔았어요. 누구 얘기 듣고 산 거예요, 이거? 그때? 내 판단으로, 내 선택으로. 제발 시부모님이 저기 오래돼도 아파트를 살려면은 윤혜야, 그거는 사는 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머니. 여기 잠깐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다니까. 뭐예요? 첫 번째. 너무 첫 많지. 번째. 어떤 자산에 투자할 때는 비교 가능한 다른 자산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을 이 제품 가격이 비싸다 싼 거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자산이 있어야 된다고요. 제품이. 신축 빌라는 그게 없어요. 신축했잖아. 그래요? 거래도 안 되고 그동안. 옆에 빌라랑 비교했지. 아니 신축이 그건 다른 거라니까. 그래 거래가 안 됐잖아요. 안 되더라고. 예, 안 아니, 나. 그러니까 처음 거래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일종의 기준가라든가 비교 대상 가격이 없었던 거예요. 투자할 때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아파트 단지랑 비교해가지고 가격 대충 뭐 이게 뭐 나중에는 뭐 막 15억이 된다 막 이런 거 예상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랑 빌라는 달라서. 그렇지. 신축 아파트는 그래도 신축 아파트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분양가에 대해서 비교 가능하잖아요. 근데 신축 빌라는 워낙 다르고 개별 조그만 건설사들이 짓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교도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이 가격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네. 두 번째는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이 중요한 겁니다. 남이 이걸 사줄 거냐. 내가 좋은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자산을 보실 때 중요한 건 이거를 내가 너무 좋다가 아니고 남들도 좋아할까? 이게 중요해요. 진짜요? 네. 원래 남들과 다른 길을 가거든요. 찾기도 힘들어. 중요하지도 않아. 남들이 좋아하는 건 내가 좋아하는 그래서 데 일은 성공할 수 있지. 근데 투자는 힘들어. 그렇게 하면. 일은 나만의 길을 가면 성공을 해요. 지금 성공하셨잖아. 근데 나만의 길. 근데 투자는 힘들어. 나만의 길이라는 건 없어. 어쩐지 그 사장님이 막 내가 안 한다고 하니까 막 2천만 원을 막 깎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내 눈으로 보지 말고 남의 관점으로 보란 말이에요. 주식할 때도 남들이 이 주식 좋아할까? 얘를 사줄까? 아파트도 그렇고 남들이 이거 사줄까? 이렇게 남들의 관점에서 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거를 잘못하신 거예요. 네. 세 번째 잘못하신 거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뭐야? 뭐냐면 사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회를 기다려야 돼요. 네. 기회를. 때와 기회가 같이 오는 게 아닌가요, 위원님? 아니에요. 때와 기회는 같이 오지 않아요. 그거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구나. 때는 시점을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시점이라는 건 오윤혜 씨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하신 것처럼 나 결혼하고 애 키웠으니까 나 지금 사야지 집은 그게 때인 거죠. 때. 근데 때는 사실 투자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회죠. 때를 잡으면서 기회를 놓쳤잖아. 그치. 청약할. 내가 미쳤나 그래서 본데. 투자에서는 가장 나쁜 선택을 한 거죠. 나야.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좋잖아요. 이런 실패를 공유하니까 배울 게 확 많아진 거예요. 그 배울 건 많지만 얻은 건 없어요. 멍투성이. 진짜 내가 아무도 원망을 못해. 누구를 내가 원망하고 저지른 싶어. 일이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싶은데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짬이 다 하나, 짬이 하나. 나 미쳐버린 예를 거야. 들면 뭐 누구 뭐 유튜버 경제 전문 그래. 유튜버가 나와서 네가 그거 진짜- 사라고 했어. 그러면은 걔라도 욕하지. 오직 나의 선택. 아니야, 근데 그런 경험과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방송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이 있잖아요, 약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청약을 제가 성공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것도 제가 주도적으로 그렇지. 모든 영광을 나에게 절대 남편과 상의하지도 않고 어디에 넣는지도 몰랐어 우리 남편은. 이번에 그러셨죠. 예, 그래서 이제 잘했어요. 덩덩거리고 살고 있죠. 하지만 그때 내가 만약에 이 빌라를 안 샀다면 네. 청약의 기회가 많이 있었지. 애가 둘이나 있고 그치. 결혼 혼인 기간 막 이런 거 재산도 없고 하니까 그때 많이 느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를 살게 됩니다. 이 집에서 나와서 결국 또? 엘리베이터 없는 또 빌라를 이제 사지 않고 전세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2년을 살았는데 네. 애가 생기니까 엘리베이터 없는 5층에는 살 수가 야 유모차 어떻게 갖고? 그러니까 못 가, 이게 이제 불가능. 네. 그 지역은 이 광진구였어요. 네. 지역을 보고 간 거야. 어린이대공원도 가깝고. 좋네. 좋았죠. 좋은 줄 알고 살았어. 근데 뭘 하나 사도 아기를 앞에 아기 끈하고 막 들고 올라갈 수가 택배 시킬 때마다 막 너무 죄송한 거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목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로 가야겠다. 네. 그래서 알아보니까 있는 거예요. 전세로 갈 만한. 아파트를 계약합니다. 네. 근데 이 집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배운 거야. 먼저 집이 나간 다음에 그렇지. 내가 갈 곳을 갈 알아봐야지. 곳을 알아보는 계약하는 건 너무 쉬운데 팔리는 게 어렵다는 그치, 걸 모른 그치, 그치. 거예요. 근데 난리가 났지 또. 그래서 이미 어떻게 그 됐어요? 계약금에 다 날리게 생겼죠. 그러니까 집주인을 또 한바탕 하는 거죠. 나한테 이 집을 나가야 이제 만기가 됐는데 이 집주인은 돈이 없다. 세입자가 들어와야 내주는 거 당연하지. 아니에요. 근데 막 아주 우여곡절 끝에 나갔죠. 아무튼 이런 기거를 통해서 팔리는 게 먼저구나. 이런 거를 또 배웠죠. 그렇죠. 사실 이 실패를 통해서 배울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세상은요, 실패를 배울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TV에서도 전부 성공한 얘기. 맞아. 그렇죠. 책도 돈 번 다 얘기. 성공한 얘기, 투자도 성공한 얘기, 실패한 얘기 보셨어요? 그래서 최근에는요, 카이스트에서 실패 연구소가 생겼어요. 재밌다. 너무 멋지죠. 저는 대한민국이 실패에 대해서 연구하고 용인해줘야 우리나라 사회가 발전한다고 생각해요. 네. 특히 과학에서는 훨씬 더 실패가 중요합니다. 네. 그렇겠죠. 네, 그렇죠. 실패를 많이 할수록 발전할 수 있다고요. 그럼요. 그런데 투자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이 돈 벌 가능성이 높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걱정 마세요. 우리는 실패 투성이니까. 실패만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고 일단 가능성이 높다는 거하고 대신 실패가 나중에 성공의 씨앗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계속 할 수 있느냐.
지속 가능하냐? 돈이 있냐 이 말이에요? 사실 돈이 있어야지. 절대 뭐 쉽게 말해서 몰빵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분산 거지. 투자.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지속할 수 있느냐, 계속할 수 있느냐. 뭘요? 투자를. 그러니까 돈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엄청 잃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해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는데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매달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 뭐 약간 이런 그렇죠, 거지. 그렇죠. 이 투자를 지속할 계속할 수 있느냐. 그럼 대신에 큰 돈은 못 벌잖아요. 비트코인 나 너무 쬐끔 사서 후회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내가 만약에 여기 몇 억을 넣었어. 그러면은 이렇게 애초에 근데 몇 억을 넣을 용기도 없는 거지. 나 돈 있었으면 넣었을 거야. 난 무조건 몰빵이야.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맞아요. 제가 소액 투자를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네. 아 그건 아니고. 네, 그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나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크게 잃지 않아야 된다. 크게 잃으면 더 이상 못 하잖아요. 재기가 불가능하니. 예, 그래서 크게 잃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럼? 안 하는 거. 작은 성공을 아니, 작은 해야 성공을 여러 번 된다니까, 해서 계속. 조금씩 굴려야죠 스노우볼을.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래서 가장 투자에서 중요한 건 싸게 사는 거예요. 그럼 크게 안 잃거든. 좋은 거를. 아니 나쁜 것도 싸게 사면 돼요. 어쨌든 리스크가 적으니까 좋은 싸게 거가 사면. 싸게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더라고. 좋은 거가 싸게 나와요? 떨어지지를 않아. 그렇죠. 네. 강남 집값 왜 안 떨어지냐 진짜. 아니야, 강남 떨어져요. 왜 안 떨어져? 앞으로는 제가 예상하는데 재건축 아파트가 엄청 빠질 거예요. 추가 분담금을 엄청 내야 되거든. 공사비가 이익이 안 오르고 나. 이러면 그러면 재건축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신축 아파트가 네. 20억 원이에요. 예를 들면 강남에서? 강남에 네. 20억이 넘어. 20억 원이라고 할게요. 네. 근데 구축 아파트가 똑같이 20억 원이야. 근데 구축 아파트는 원래 3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떨어졌어요. 이거 왜냐면 재개발 그 투자 심리가 재건축 잘 안 있었던 되고 거지. 응. 재건축 안 되고 막 공사비 내라고 하니까 30억에서 20억 떨어졌어요. 네. 신축은 하나도 안 떨어지고 20억 원이야. 네. 구축은 20억 원이야. 네. 자, 뭐 사야 됩니까? 신축을 사야죠. 왜요? 왜냐면은 일단 이 재개발 재건축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추가 분담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 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축은 전세 내가 뭐 만약에 안 돼요? 그러면은 갭 투자해서 전세로라도 돌릴 수 있고 그래서 아니죠. 그러니까 관점이 차이가 있는데 내가 이 부동산으로 진짜 돈을 벌겠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게 신축이 이게 변하지 않는 가격이 오르겠습니까? 또 하나 뭐냐면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땅이에요. 땅. 땅의 가치. 네, 그러면 신축은요. 이 20억짜리가 딱 갖고 있는 땅이 3평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근데 구축은요. 8평이에요. 그러면 훨씬 싼 거잖아요. 구축이. 네.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구축 사면 또 어느 순간 재건축이 다 막 된다. 그리고 새 아파트 그리고 새 아파트 언제까지 새 아파트입니까? 헌 아파트 점점 헌 아파트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지. 네. 그러니까 요즘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집값이 떨어지는데 사람들이요 집값이 안 빠진 게 안전하대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말이 있어요. 됩니까 이게? 어. 아니요 세상을 투자로 보면 많이 떨어진 게 부동산은 안전한 거예요. 왜요? 부동산은요 다른 자산하고 다르게 사용 가치가 있어요. 네. 투자도 하면서 쓸 수 있는 자산 있어요? 없죠. 없죠. 비트코인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못 쓰죠. 네. 비트코인은 화폐처럼 쓴다는 건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사용이에요. 그죠? 근데 집은 쓰면서 가격도 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사용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억, 30억에서 20억으로 떨어지면 점점 더 어디에 가까워지는 겁니까? 빵원. 저희 경제방송 몇 년 하지 않으셨어요, 오윤혜 씨? 다시 올라가? 아니 사용 가치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런 눈빛으로 말한다고 뭐 이해가 뭐 쏙쏙 되는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지금 플러팅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네. 난 20억 준다는 줄. 아, 우리 힘드네, 힘들어. 나 진짜 오늘 아내하고도 힘들었는데, 아내하고도 힘든데, 힘들 갑자기. 때는 그럼 산삼을 먹어야 됩니다. 일단 열을 한번 나 식히고. 깜짝 놀랐네. 눈빛이 왜 저래? 솔직히 플러팅 하는 줄 알았지. 나 깜짝 놀랐잖아. 플러팅이 뭐예요? 이 사람 부동산만 알았지. 아우 진짜. 자 여러분 산삼순배 이거 진짜 산삼입니다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뛰어난 투자는 저는 내 건강에 투자하는 거라고 내 생각합니다. 몸이지. 네. 뭐 내가 열채 있고 강남에 아파트가 있고 내가 뭐 비트코인 있고 뭐가 중요합니까?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7년근 산양삼삼 사람이 씨를 뿌리고 농약과 비료 없이 자연히 키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을 높여서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고 네. 이게 다른 제품과 다르게 사포닌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이 가격이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산삼 제품들 함량을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맞아. 네, 왜냐면 100%니까. 이게 마실 때마다 이게 엔젤링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게 네. 사포닌 함량이 아주 높기 때문이고, 자, 산삼순백에서 아주 파격적인 이벤트 시작했습니다. 네. 1+1 산삼순백. 네. 거기에 사은품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네. 치명한가. 치명화. 그리고 당장 케어 중 네. 둘 중에 하나. 이거 다 시중에서 지금 10만 원 이상으로 판매하는 제품이잖아요. 당장 케어 25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파격적인 행사하고 있으니 정말 이 최상의 제품을 최적의 조건으로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고마운 분들께 선물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지금 후기 보시면은 뭐 워낙 이제 재구매율이 높고 칭찬이 자자한 제품들이니까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좀 건강 좋을 때 지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산삼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광수 위원님이 네. 바로 아내분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야죠. 그래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바로 이제 전륜한 남자로 거듭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바로 남자? 전륜한 이것도 플러팅도 모르고 전륜한 것도 몰라요? 전륜요? 그러니까 되게 낮에 일 잘하는 멋진 남자, 밤에도 이제 힘과 지속력을 가진 만족시켜 주신 지 오래되셨죠? 만족시켜 준 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예? 대답을 못합니다. 나한테 그런 눈빛 날리지 마시고 이거 밤에 먹고 아내를 만족시켜 달란 말이야. 아 그래요? 지금 먹어. 지금 지금 먹어. 먹어요? 지금은 안 돼. 지금은 큰일 나니까. 많이 먹으면 도움이 돼요?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꾸준히. 예. 자, 데이샷은 아르기닌 흑마늘 타우린. 아침마다 눈 뜨기 힘드시고 일에 집중력 안 되시는 분들. 네. 그리고 밤에는 오늘 내가 좀 아내에게 사랑받고 싶다, 만족시켜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블랙마카 밀크시슬이 듬뿍 들어있는 나이트샷 드시면 됩니다. 네, 화난 아내를 달래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스트롱 잡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년 남성들에게 희망적인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우리 이광수 의원님 보면은 항상 헤어스타일이 되게 멋지셔. 아, 정말요? 그 남자 외모를 딱 봤을 때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헤어스타일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또 모션 의원이 있잖아요. 여성, 남성 할 거 없이 정말 헤어스타일, 머리숱이 너무 중요한데 이 모션 의원은 20년 동안 비절개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차 쓰시고 네. 강남역 10번 출구 가셔서 하시면 바로 쌉 가능합니다. 네, 사후 관리 철저하게 그 보증해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발 이식 좀 한번 내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533-5882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우정TV 보고 연락했다 하면 더 친절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네, 할인 이벤트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 모션은 오정TV에 함께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재건축과 아니야, 네. 사용가치.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부동산은요 가격이 떨어지면요 네. 사용 가치가 있으니까 사용 가치에 가까워진다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두 가지가 나누어진다. 5억 원은 사용 가치, 5억 원은 투자 가치. 네네. 그죠? 근데 가격이 예를 들어서 5억 원으로 점점 가까워질수록 사용 가치에 근접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투자하기가 되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해하기 쉽게 주식은 사용 가치가 있습니까? 주식 없죠. 없죠. 네. 삼성전자 주식 집에서 쓰시는 분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식은 떨어지는 게 더 위험해요. 가격이 떨어지면. 왜냐면 계속 빠질 수 있다고. 사용 가치도 없으니. 없으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주식은 시장이 안 좋을 때 가격이 빠질 때 빠지는 주식을 사면 안 돼요. 오히려 시장이 안 좋아할 때 오르는 주식을 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꼭 주가가 빠진 것만 사려고 그래. 싸게 사라며, 당신이. 그건 이제 부동산에 뭐든 싸게 사라 했잖아. 싼 그거는 이제 걸로. 기본 원칙인데 싸다는 기준이 뭐냐면 그 주식에 기본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거래하는 요령은 그거예요. 기본적인 요령은 주식은 시장이 막 안 좋고 예를 들어서 서브프라임이 터졌어. 네. 뭐 코로나가 왔어. 주식이 엄청 빠지잖아요. 그럼 많이 빠졌다고 사면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빠지는데 안 빠지는 주식이 있다?
상대적으로 네. 덜 빠지는. 그런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주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좋다는 거죠. 누군가 누군가 계속 사고 있고 팔고 안 있는 팔고. 갖고 있고. 네, 그런 주식이 훨씬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빠지는 네. 거 위험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건설회사들 분석했는데 뭐 GS 건설 같은 건 예전에는 주가가 막 15만 원 이렇게 갔다고. 네. 10년 전에. 네. 근데 지금 막 2만 원이에요. 아, 진짜요? 종합주가 지수는 엄청 올랐지만. 그러니까 그것처럼 주식은 빠지면 계속 빠질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네. 근데 부동산은 절대 그렇게 안 돼요. 빠지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왜?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빠지는 게 좋은 거예요. 주식하고 반대죠. 빠지는 걸 사라. 빠지는 그래야 쉽게 말해서 돈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재건축이 어쨌든 투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가격이 빠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사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 내가 들어가서 뭐 여기서 막 그 몸테크를 해야 하고 뭐 추가 분담금 이런 것들 그냥 나중 생각. 그렇죠. 일단은 사라.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 막 새 집 사는데 매일 가격이 떨어져. 행복해요? 새 죽겠지, 집이- 네. 죽겠지. 근데 좀 힘들고 대출이자 막 그래도 나가는데. 힘들고 그래도 가격이 계속 올라.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게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남 압구정 이런 데 차 엄청 막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사람 만나서 어디 사세요? 네. 그러면 압구정 사는데 그러면 아이고 차 막히셔서 고생이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좋은 데 사시네요. 아이고 예. 가격 올라서 좋아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그 불편함이 가격 오르면 다 감수가 된다고요. 그렇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기가 오니까 잘 부동산 내 집 마련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시기가 지금 오고 있어요? 오고 있죠. 10년 만에 오고 있죠. 근데 그래서 지금 거래가 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떨어질 거? 살려는 사람들은 이게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계속 가격을 보고 있고 사실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갈아타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게 거래가 안 되니까 굉장히 막막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엄청나게 줄어든 상황이에요. 네. 네, 왜냐하면 투자하는 사람도 없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없어요. 네.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강남 불패야. 왜냐하면 여러분 다 맞아요. 사고 싶죠. 네. 사고 싶은 수요와 살 수 있는 수요는 다른 겁니다. 슬프다. 네, 그러겠지. 네. 그래서 지금 가격이 2년 동안 평균적으로 2배가 올랐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렇네. 쉽게 말해서 중간 소득의 세대가 대출을 최대한 일으켜서 살 수 있는 서울의 아파트가 100채 중에서 10채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선을 넘어버렸어.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러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더 맞는 거 떨어질 아니에요? 때까지 수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한 상황이죠. 네. 근데 집값은 수요가 없다고 해서 빠지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싸게 팔아야 돼요, 누군가. 근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최근에 파는 물량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네. 1년 전에는 쌓이고 있거든요. 1년 전에는 아파트 매도 물량이 서울 아파트가 5만 가구 정도 됐는데 지금 8만 가구로 60%가 증가했어요. 근데 가격은 안 내리고. 그렇죠. 처음부터 물건 내놓으면서 가격 낮추는 사람 맞아. 있어요? 없지. 내 집은 좀 깨끗하고 층간소음 적으니까 좀 올려서 받을게요. 이래서 근데 안 보러 와. 그러면 이제 한번 들러요. 왜 이렇게 거래가 안 돼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럼 5천만 원 내려볼까요? 내려봐요. 보는 사람 없을수록 내려가. 지금 이런 초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몇 년이나 앞으로 더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몇 년은 모르죠. 몇 년 얘기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그럼 맨날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네. 저희는 기회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조건이에요. 조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가장 쌀 때냐. 여기서 싸다는 기준은 뭐냐면 자산 가격은 가격이 낮을 때가 아니고 그 다음부터 올라야 돼야 싼 거예요. 그렇네. 그쵸? 네. 그쵸. 그렇죠? 그럼 언제부터 가격이 오를 거냐? 그러는 정확한 신호는 뭐냐면 가격이 떨어지거나 정체돼 있는데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늘 증가할 때. 그때는 거래량이 이제 늘 때. 가격이 오를 그 다음부터 수 있는. 가격이 오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거래량을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거래량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거래량은 여러분들이 포탈에서 아파트 실거래가라고 조회해 보시면 네. 국토교통부의 그런 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지역과 아파트의 거래량을 보실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요즘에는 각종 뭐 서비스 같은 것도 많으니까 포탈에서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영 안 되겠다 그러면 제가 광순회 복덕방 레포트를 내니까 그걸 보셔도 좋고. 거기에도 거래량도 나와요? 그럼요. 뭐 엄청 분석해드리니까.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읽으실 필요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제가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정보들이 굉장히
편향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정보를 제공해주는 주체들이 부동산이 쉽게 말해서 가격이 올라야 잘 되는 사람들. 맞아요. 쉽게 말해서 건설회사들, 건설사가 저도 건설회사 다녔지만 건설사가 만든 연구소, 그렇죠? 제가 뭐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건 아니고 이건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내가 거기에서 쉽게 말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장이 예를 들어서 나한테 유리한 쪽에서 자기가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좋대요, 시장이. 누구 입장에서 좋은 겁니까? 건설사 입장에서 좋은 그렇죠. 거지. 집이 없거나 무주택자 있으면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이런 식이에요.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래요. 가격이 오를 때. 아니에요. 전 그게 불황이라고 생각해요. 살 수가 없으니까 사야 될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이쪽 시각에서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싶다. 네, 그동안 너무 치우쳤으니까. 네. 막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켜야겠대요. 누구 입장에서 활성화합니까? 활성화시키려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 층이나 그분들이 영끌해서 집을 사줘야 돼요? 아니요. 전 그게 활성화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그건 않아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든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지 뭐 있다고요. 부동산 침체됐다고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막 안 돌아가는 느낌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균형 있게 얘기해야 된다. 가격이 오른다 떨어진다를 얘기해야지 호황이다 불황이다? 그건 뭡니까? 코로나 이전까지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역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집을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서울의 아파트 중에서 무려 거의 52.5%가 투자로 갖고 있어요. 아, 내가 살지 않고 거주하지 그렇죠. 않고 그렇죠. 반 이상이. 그렇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낮출 이유도 없겠네. 별로. 아니죠. 아니요? 아니죠. 내가 살고 있으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팝니까? 아, 근데 뭐 대출 이자도 내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내가 투자로 갖고 있으면 이런 거죠. 미래 전망이 어두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억에 내놨는데 보는 사람이 없어. 근데 가격 자꾸 빠진다고 그러고 나도 빠질 것 같아. 근데 거래가 없으면 5천만 원 내려서 아니면 1억 내려서 팔아야겠다. 이런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절대 그렇게 못 판다고요. 맞아요. 오히려 내가 투자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나라 집값의 변동성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런 분들이요. 제가 추산해 보니까 다 집값이 2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또 부동산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 손해보고는 안 팔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2배, 3배가 올랐기 때문에 1억 깎아주고 2억 깎아주는 건 얘기도 아니에요. 20억 벌었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2억 빠지면 10%, 20%막 빠지는 거잖아. 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정보의 비대칭, 불균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무주택자일 때는 계속 집값 떨어지는 정보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안심이 되거든. 근데 이제 또 주택이 있으니까 떨어진다는 내용은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약간 그런 심리도 있거든요. 일반 그냥 대중의 심리를 보자면 그럴 수 있죠. 근데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무주택자분들은 집값이 떨어진다는 뉴스를 찾고 있지만 찾고 있는 반면에 또 뭐냐면 집값이 오른다는 뉴스에 가슴이 뛰어요. 맞아요. 아 뛴다고? 좋아서? 아니요. 네, 맞아요. 걱정돼서. 너무 불안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집이 오른다는 뉴스를 찾잖아요. 반대로 집값이 떨어진다는 뉴스를 보고 초조해하지 않아요. 이게 큰 차이예요. 그래서 집값이 오를 때는 뭐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팔아. 근데 집 없는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맞아요. 불안하니까 산다고. 네. 그렇죠? 근데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느긋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역설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반응이 느려요. 반대로 충격이 훨씬 클 수 있는데 실제로 빠지고 그런 전망이 많아지면요. 매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가격 하락폭이 큰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추세적으로 빠지거나 하락폭이 크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한번 파는 순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지금 그 시기가 곧 올 수도 있다. 그런 시기까지는 안 보지만 네. 그런 가능성도 한국에서 존재한다. 왜냐면 이렇게 계속 안 팔고 있으면. 그러면은 지금 이광수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어쨌든 부동산이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반영하고 있으니까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기에 그래도 적정하다고 보시는 시기가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데 충분히 떨어지면 뭐가 생긴다?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살 사람이 거래량이 생겨요. 생긴다. 살 사람이 생기면 거래가 되잖아요. 네. 그때 여러분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처럼 집값이 뭐 덜 빠지고 빠지는데 거래량이 같이 증가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기다려. 더 빠진다는 이게 얘기죠. 한참 더 오래 갈 수 그렇죠.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빌라 얘기를 할 때도 우리
본인만 보시지 마시고 네. 다른 사람들이 이거 집을 살 능력이 있는지 네. 사고 있는지 이걸 보시라. 그 거래량의 증가는 어느 정도가 늘면 증가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질문이요 오늘 상당히 좋으세요. 그렇네. 그죠? 네,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네. 이게 포인트거든요. 아, 너무 어차피 근데 자기는 지금 집을 못 팝니다. 이게 궁금해요. 뭐 멋져요, 멋져. 네. 근데 뭐지? 이게 추세적인 증가인데 예를 들어서 몇 건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절대량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산 시장에서 중요한 건 변화 추세예요. 제가 볼 때 5개월에서 최소 5개월 이상 증가하면 의미가 있다고. 꾸준하게 그렇죠. 5개월 이상 예를 들어서 증가했다. 1000건이 1100건이 되고 아. 1100건이 1200건이 되고 이러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추세적으로 증가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야 예전에는 5000건이었어. 아, 예전 아무리 시기에. 증가해도 그거 의미가 없어. 아닙니다. 추세적으로 증가하면 의미가 있다. 그러면 지금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몇 개월째 감소하고 있어요? 아니 거래량이? 서울 아파트 거래량으로는 지난해 뭐 10월부터 감소하다가 10월, 11월, 12월 감소했고 1월이 증가했어요. 네. 근데 2월은 다시 보합세. 네. 그러니까 아닌 거죠. 정책이네 네. 지금. 3월이 제가 볼 때 감소 가능성이 되게 큰 거죠, 거래량이. 지금은 때가 아니네. 네. 아니 기회가 아니네. 아, 때야, 알았어, 때 알았어. 아닌 때. 기회가 아니, 때는 목욕탕에서. 기회가 아니다. 이건 올드 버전이죠. 네, 올드 아시거든요. 그럼 무주택자들은 일단 더 기다려야 될 때고 만약에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가격이 빠질 때 흥미로운 현상은 비싼 게 많이 빠져요. 그리고 높은 가격대가 많이 빠져요. 그럼 갈아타기 훨씬 더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하락장 때 갈아타라는 얘기를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갈아탈 시기도 그때를 잘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갈아타기는 이왕 이제 떨어지는 추세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측한다면 그렇게 예를 들어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처럼 마련하면 좋겠다. 똑같이. 아니 근데 전반적으로 인구 계속 감소하고 계속 근데 막 분양하는 아파트들 엄청 많이 생기는데 내가 돈이 있든 없든 아파트 한 채 결국 경기도나 서울 거 하나 살 것 같거든요. 앞으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 빈집도 생길 수 있다. 막 지방이나 이런 데는 투자를 하거나 내가 집을 살 때 결국에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도 아니고 서울로?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구별하실 필요가 없고 그게 경기도든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이 아파트를 누가 사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굳이 지방이라도 지방에 막 울산 같은 일자리가 데는 있고. 일자리도 많고 네. 사람도 막 사줄 사람 많을 것 같아. 상관없다. 그러니까 굳이 막 수도권이고 서울이고 이렇게 보실 필요가 없지. 어쨌든 그 관점의 전환. 내가 중요한 게 누가 사줄 거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사준다는 사람들은 뭘 보시냐면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투자해서 매력적이면 된다는 거죠. 얼마나 제가 이 남길 말씀을 수 왜 드냐면 있느냐. 아까 이제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네. 사람들이 요즘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해요. 집값이 주춤하고 뭐 하락한다고 하니까 출산율이 출생률이 이렇게 낮은인데 향후로 누가 집을 사줄 거냐. 근데 한국의 부동산은 투자화돼 있단 말이에요. 이미.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합니까? 출산율이 0.7명, 0.6명 가서 삼성전자 주가 빠질 거야. 그런 얘기는 안 하죠. 안 하죠. 똑같아요. 부동산에서도 투자 투자 심리가 관점에서 있으니. 볼 때는 출산율이나 출생률 때문에 뭐 집값이 빠질 거야. 이건 좀 약간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거예요. 10년 동안 계속 아기가 뭐 아예 안 낳고 이러면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장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We are all dead in the long run. 예, 장기엔 모두 죽고 없는데 왜 장기 걱정을 해요? 지금 집값 떨어지면 난 내 집 마련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계획 세우시고. 네. 근데 집값 떨어져서 집값 떨어져서 사람들이 조금씩 사기 시작해. 추세적으로 거래량 증가했어요. 그리고 나의 예산에 들어왔어. 근데 집에 들어가서 남편이나 아내한테 여보, 우리 거기 그 집 사도 될 것 같아. 우리 자금으로. 그런데 근데 거기다 대고 출산율이 저성장이 이러면 됩니까? 아 빈집 된다 난리 난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이제 이혼의 지름길이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일단 이거 반응 보고 나서 이광수 위원님을 다시 모셔서 또 컨텐츠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 얘기는 언제 얘기해도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방송 보시고 여러분들도 부자 되시고 네.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 우리 이광수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